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영국 의회기구와 일부 정치인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면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 의원이 의원실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서한은 이 모임을 대표해 알톤 의원이 주도했으며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정치인들, 영국에서 인권시민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박지연 씨와 티머시 조 씨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보고 가장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진을 보면 어민들은 의지에 반해 북송됐고 강압적으로 북한에 넘겨졌다며 설령 어민들이 당시 한국 정부 주장대로 흉악범일지라도 한국 헌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런 북송 조치가 이뤄졌는지 새 한국 정부가 수사해주길 촉구하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제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송 어민들이 처형되거나 평생 고통받을 것이라며 남북한 사이 합법적인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는데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한 작성에 참여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티머시 조 행정관은 VOA에 알톤 상원 의원이 사진을 보자마자 경악하며 한국에 편지를 쓰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그 의원님 봤을 때 엄청 쇼킹하다. 쇼킹하고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3년 전에 통일부에서 내었던 정예 브리핑하고 이건 완전 다르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쓰자. LPBG가 이거 써야 된다. 영국 의원님 국회를 대표해가지고. 앞서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로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앰네스티도 VOA에 보낸 성명에서 탈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국 안팎에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대선 토론에서 흉악범이라도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사형제도 폐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어기고 대표적인 비밀 공개 처형 국가인 북한에 어민들을 송환한 데 대해 충격적이란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도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과정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29표 대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내년 3월 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 강화 관련 규정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하원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 촉구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는 안건도 채택돼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앞으로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 뒤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공포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불법 수익 활동 차단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14일 엘리엇 강 차관보가 전날 업계 대표들과 정부 관리들에게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일하는 제3국 국민을 사칭한 북한 국적자들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성에 관해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차관보는 특히 이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적 재산권과 자료 탈취, 평판 훼손, 법적 조치 등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도로 숙련된 북한 IT 인력이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교묘하게 자신들의 국적을 감추며 급여가 가장 높은 부유한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3자 제재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이행이 두 나라의 방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 내 금융과 사이버 분야를 겨냥해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대북 제재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의 반대로 추가 결의안 채택이 어렵고 두 나라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버젓이 방조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특히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은행, 국영기업 등을 겨냥한 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012년 이란과 불법 금융거래를 한 중국 쿤룬 은행에 제재를 가해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켰던 사례를 적용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I think that similar actions can be taken against both small-sized financial institutions, medium-sized financial institutions in Russia and China that perpetually are implicated in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겨냥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실제로 이런 제재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What happened was that the networks themselves were able to be dismantled, but it had a ripple effect throughout those countries that really forced other companies, other individuals, other banks to make sure that they're not working with North Korea.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최근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I think that's where there's going to be a much stronger impact of North Korean sanctions if the U.S. Treasury start to target more foreign nationals in China and Russia and other countries that are aiding North Korea either hack into cryptocurrency exchanges, help them launder funds online, or even cryptocurrency mixers.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최근 사이버 불법 활동을 통해 대대적으로 조달하는 만큼 이를 돕는 세력을 제재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바틀레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 해커 집단의 광섬유 케이블 인터넷 구축을 제공하고 해커들에게 은닉처를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을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이 핵무기 사용을 공동으로 계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5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의 최종현 학술원이 공동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핵무기 통제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나토 핵계획 그룹의 형태와 같이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핵무기 사용 계획을 공동으로 세우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확장 억제 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 오히려 부정적이라며 이런 한국 내 목소리가 신뢰와 믿음에 대한 부족에서 나오는 만큼 핵무기 사용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한국 고위급 연락장교의 미국 전략사령부 파견을 유지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 계획의 심장부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옛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와 국가정보위원회 의장을 지낸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미한 양국이 운명 공동체란 점과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확장 억제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핵심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교수는 냉전 시절 미국은 서독주둔 미군 병력과 핵 억제라는 흥미로운 조합으로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서독을 40년간 지켰다면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여부가 아닌 핵 억제와 직결되는 주한미군 주둔이 관건으로 이로 인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면 김정은 체제가 파멸될 것이란 경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2022년 포로 국가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발표한 포고문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 정의 등 핵심 가치를 강조하며 미국은 이 가치를 통해 전 세계인들, 특히 압제 정권 아래 사는 사람들을 지원했고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국가 주간의 압제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 또 법치라는 보편적 원칙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용기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지난 1959년부터 독재와 억압 통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7월 셋째 주를 포로 국가 주간으로 선포해 왔는데 올해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9개 권위주의 국가들이 적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압제 정권이 자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예속하려 하고 있다면서 포로 국가 주간 동안 전 세계 용감한 인권, 민주주의 옹호자들과 연대하며 정의와 존엄, 자유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